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루는 신의루입니다. 여러분, XRP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존 모건이라는 거물 변호사가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1조 원대 부를 쌓아 올린 진짜 자산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녀들에게 한 행동이 우리 정서로서는 꽤 충격적입니다. 이 집 자녀들은 훗날 물려받을 유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1원 단위까지 꿰뚫고 있습니다. 내 자산이 어느 지갑에 있는지, 전체 구조는 어떤지, 아버지가 당장 내일 잘못되면 곧장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하는지 전부 안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많은 부자들이 이 방식을 보고 다들 미쳤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재산을 미리 까발리면 자식들이 나태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건의 대답은 뼈를 때립니다. 애초에 자식 교육을 망쳤다면 돈을 꽁꽁 숨겨둔다고 그 인성이 고쳐지진 않는다. 지금 코인 투자자분들, 리플이 얼마까지 오를지에만 온통 신경을 쓰지 막상 큰 돈을 만졌을 때 그걸 어떻게 지켜낼지 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맨손으로 1조 원대 부를 이룬 존 모건의 진짜 사례를 뜯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갑 안에 잠자고 있는 가상자산을 내 가족에게 가장 안전하고 똑똑하게 물려주는 5가지 자산 승계 원칙을 싹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찍힌 지금의 평가 수익을 훗날 우리 가족의 단단한 진짜 부로 굳혀낼 실전 전략, 오늘 남김없이 풀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사업 전면에 나선 트럼프 가문의 비트코인 자산 선점 프로젝트와 그 이면에 숨겨진 후속 계획까지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굳이 이 무거운 이야기를 꺼낸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리플 가격이 1.4달러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죠. 바닥일 때부터 악착같이 모아두신 분들이라면 계좌에 꽤 묵직한 평가 수익이 찍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곁에 있는 아내나 우리 아이들은 내 코인이 대체 어디에 묶여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복구 시드 구문은 어디 숨겨뒀고 어느 거래소를 쓰는지, 콜드 월렛은 어디다 뒀는지 아냐는 것입니다. 만약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치면 가족이 이 피 같은 코인을 단 한 개라도 무사히 찾아낼 수 있을까요? 코인 투자자 열의 9은 이 질문에 입을 닫습니다. 수년을 버티며 불려온 자산인데 막상 내 가족 손에 어떻게 쥐어줄지 아무런 밑그림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지갑에 든 코인은 우리 집안의 운명을 바꿀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내가 눈을 감은 뒤 이 돈이 어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오늘 화두에 올린 이 모건이 자기 재산으로 직접 증명한 5가지 원칙을 살펴보면 왜 당장 내 관리 방식을 뜯어 고쳐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인 가족자산 공유입니다. 모건은 1년에 4번 온 가족을 부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아예 상속 구조 전체를 함께 검토하는 큰 회의를 엽니다. 돈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이전되는지, 일이 터지면 누구한테 전화하는지, 각자 몫은 얼마인지 밑바닥까지 다 공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본인의 전체 순자산 규모를 가족 앞에 싹 다 오픈합니다. 자식들끼리도 각자 얼마를 가졌는지, 어디에 투자하고 돈은 어떻게 굴리는지 서로 털어놓고 토론하게 만듭니다. 이건 그저 다 보여주자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실전 훈련입니다. 내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아이들이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는지 직접 잡아줄 골든 타임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식구들끼리 대놓고 돈 얘기 꺼내는 걸 껄끄러워하는 분위기가 꽤 짙습니다. 하필 그놈의 체면과 불편함 때문에 진짜 피말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정작 내 가족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업비트나 빗썸 앱 로그인 번호, 출금 비밀번호, 레저 같은 콜드월렛의 복구 시드 구문, 이거 지금 집 안 어딘가에 안전하게 적혀 있고 식구들이 그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머릿속에 바로 안 떠오르신다면 영상 끝나자마자 당장 펜부터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세팅이 완벽하게 굴러가려면 곧바로 이어지는 2번째 원칙이 무조건 뒤따라 붙어줘야만 완성됩니다.
두 번째 핵심은 두 눈 뜨고 살아있을 때 재산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모건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죽은 날까지 마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시장이 바닥을 기고 있는 그 틈을 타서 증여 면세 한도를 꽉 채워서 아이들에게 자산을 쏴버렸습니다. 헐값일 때 넘겼기 때문에 이후 불어난 막대한 차익은 고스란히 자녀들 차지가 된 것이죠. 기가 막힌 실전 사례가 또 있습니다. 그는 IT 회사를 차리면서 자녀들에게 20%씩 지분을 먼저 떼어줬습니다. 본인 몫은 딱 20%만 챙겼죠. 나중에 이 회사가 무려 8천억 원대에 팔렸을 때 자녀들은 지분만큼 잭팟을 터뜨렸고 모건은 자기 몫의 수익으로 아이들의 증여세를 싹 다 내줬습니다. 자녀들은 세금 한 푼 안 내고 엄청난 부를 거머쥔 것입니다. 이걸 한국 세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여세율이 최고 50%에 달합니다. 10년간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빼주고 그 선을 넘으면 바로 세금 폭탄이 터집니다. 만약 리플을 200원대에 담아두셨다면 지금 계좌엔 엄청난 수익이 찍혀 있을 텐데요. 지금 당장 증여하면 현재 가격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반대로 끝까지 쥐고 있다가 상속하게 되면 돌아가시는 그 순간의 가격으로 세금을 때려 맞습니다. 코인은 가격 널뛰기가 심해서 하필 최고점에서 세금 폭탄을 맞을 리스크가 엄청납니다. 물론 섣부른 증여나 법인 설립 같은 절세 플랜은 각자 처한 상황마다 득실이 다르기 때문에 실행 전에 반드시 세무사나 변호사부터 찾아가셔야 합니다. 핵심은 전략의 방향성입니다. 아무 대책 없이 존버만 하다가 갑자기 자산이 넘어가는 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단한 방어막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곧바로 이어질 세 번째 원칙이 무조건 뒤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 핵심은 튼튼한 법적 방패를 미리 세워두는 것입니다. 모건 가문의 자녀들은 예외 없이 혼전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문서가 없으면 상속 명단에서 아예 지워집니다. 담당 변호사가 자기가 본 것 중 가장 지독한 계약서라며 혀를 내둘렀을 때 모건은 오히려 기분 좋은 칭찬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혼전 계약서라고 하면 아직 남의 나라 이야기 같죠. 하지만 코인판에서는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파트나 은행 통장은 까다로운 법적 절차 없이는 남이 함부로 뺄 수 없습니다. 반면 코인은 지갑 마스터 비밀번호 하나만 가로채면 단 몇 초 만에 지갑 속 전 재산을 싹 다 빼돌릴 수 있고 한 번 넘어간 코인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이 터졌을 때 상대방이 지갑 마스터 비밀번호를 안다. 판사가 봉을 두드리기도 전에 코인은 흔적도 없이 증발합니다. 우리 정서상 혼전 계약서 쓰기가 껄끄럽다면 당장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부터 치셔야 합니다. 결혼 전 내 돈으로 산 코인 매수 내역과 지갑 주소를 공증받아서 내 특유 재산임을 못 박아두는 것이죠. 이 서류 한 장만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흙탕물 싸움에서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건 상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여기서 모건의 진짜 영리한 묘수가 나옵니다. 본인이 기꺼이 악역을 도맡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훗날 배우자에게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게 판을 깔아줍니다. 아버지가 워낙 불같은 분이라 이 서류에 도장을 안 찍으면 우린 한 푼도 못 받아. 이러면 부부 사이에 얼굴 붉힐 일도 없이 모든 원망은 아버지가 짠 규칙으로 향합니다. 우리도 이 방식을 그대로 써먹을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나면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하나와 마주치게 됩니다. 네 번째 원칙은 기계적인 평등과 진짜 공평함을 철저히 가르는 겁니다. 모건은 자식들에게 대놓고 못 박습니다. 너희한테 똑같은 돈을 주지 않겠다고요. 첫째와 막내 나이 차이가 띠동갑이다 보니까 맏이에게 일찍 쥐어준 재산은 이미 몇 년간 덩치가 훌쩍 커버렸습니다. 막내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섰죠. 그는 껄끄러운 사실을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낱낱이 밝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훌쩍 떠난 뒤에야 아이들이 이 엇갈린 금액표를 처음 보게 된다면 앞뒤 사정을 모르니까 당장 피 터지는 싸움이 열립니다. 핏줄끼리의 원한은 세금 폭탄이나 하락장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빠르게 집안의 불을 박살냅니다. 요즘 국내에서도 법적 상속 문제로 법정 가는 일이 매년 폭증하고 코인 탓에 벌어지는 집안 싸움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특히 코인은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죠. 2020년에 맏이에게 준 리플 1000개와 내년에 막내에게 줄 리플 1000개는 개수는 같지 가치로는 완전히 다른 물건입니다.
겁니다. 이 격차를 아이들이 수긍하도록 살아 숨쉴 때 직접 이해시켜야 합니다. 같은 수량이 같은 가치가 아니고 똑같은 금액이 공평한 게 아니라는 걸 온 식구가 납득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밑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원칙이 남았습니다. 5번째 핵심은 물려줄 돈의 상한선을 확실히 긋는 것입니다. 모건은 자식이 자기 힘으로 이미 어느 정도 이상의 부를 이루었다면 아예 유산 상속 명단에서 빼버립니다. 이미 배부른 녀석한테 돈을 더 얹어주느니 그 돈이 진짜 절실한 자식에게 값지게 쓰이도록 판을 짜는 것이죠. 실제로 몇몇 자녀는 일찌감치 그 커트라인을 넘겼고 부모 돈 없이 본인만의 사업과 투자로 당당히 홀러서기를 마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이런 세팅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에 있는 대용 신탁을 써먹으면 내 돈을 반드시 지정된 목적으로만 빼쓰도록 족쇄를 채워둘 수 있습니다. 유학자금, 창업 시드머니, 내 집 마련처럼 자산을 뻥튀기 할 수 있는 용도로만 쓰게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다면 유언 공증이라도 받아서 돈을 쪼개는 기준을 법적 문서로 박아두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나중에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애들 쓰라고 덜컥 목돈을 쥐어주는 건 가문의 부를 잇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목적이 뚜렷한 진짜 부를 설계하는 것과 한 세대 만에 탕진해버릴 헛돈을 넘기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코인판에서 남몰래 엄청난 부를 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10중 8구는 언제 더 오를까 차트만 노려볼 뿐 막상 계좌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찍힌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1도 대비하지 않습니다. 모건은 맨바닥에서 1조 원을 쓸어 담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쪼개고 세금은 어떻게 낼지 전략을 짜서 두는 시퍼렇게 뜰 때 이미 자식들에게 거의 다 넘겼습니다. 부동산이든 리플이든 쥐고 있는 종목만 다를 뿐 부를 지켜내는 뼈대 원칙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전통의 부자 가문들은 이 원칙을 세대를 거쳐 숨쉬듯 지켜왔습니다. 반면 코인 신흥 부자들의 역사는 고작 10년 남짓, 상속의 뼈대를 제대로 세운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수년을 버티며 쌓아온 피 같은 리플입니다. 남겨진 가족이 휴대폰 앱이나 뒤지면서 비밀번호를 찾게 두지 마십시오. 내 자산이 어디 있는지 식구들이 훤히 알게 하십시오. 가치가 바닥일 때 선제적으로 넘기시고 핏줄끼리 등 돌리기 전에 법적 울타리부터 치셔야 합니다. 누가 왜 받는지 직접 납득시키셔야 합니다. 자녀가 돈을 탕진하는 게 아니라 부를 더 크게 굴릴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밑그림을 그리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서늘한 현실이 있습니다. 내 코인이 가족에게 넘어갈 때 세금 폭탄이 어떻게 터지는지 모른다면 오늘 말씀드린 모든 전략은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구독자 여러분, 이제 진짜 돈이 되는 핵심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불장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폭발적인 상승의 선봉에 서 있는 존재, 바로 트럼프 가문입니다. 거대한 사이클이 휘몰아치기 전 저평가된 코인을 선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설계 중인 그 은밀한 계획을 바로 확인하시죠.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대통령이죠. 암호화폐 전략 비축에 서명까지 하면서 전략적으로 암호화폐를 모아서 비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일가 측에서는 비트코인 최고의 사업에 손을 뻗었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까지 설립했습니다. 현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는 트럼프의 아들들이 자리 하나씩 차지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수익코인을 담당하면서 이 수익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었죠. 지난 2024년 기준으로 이 수익코인은 많은 분들의 졸업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달리면서 수익코인으로 인한 부자들이 계속해서 탄생을 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배런 트럼프입니다. 2024년 대선 당시 2m 가까이의 키로 아버지 옆에 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그 청년 기억하시나요? 현재 19세로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배런은 이미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형들이 걸어온 부동산과 정치의 길이 아닌 완전히 다른 영역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트럼프 가문 최연소 자녀가 직접 관여한 프로젝트, 과연 무엇일까요?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현재 활동 중에 있는데 이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것일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슬슬 감이 오실 텐데요. 지금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더 중요한 건 트럼프 가문의 공식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여기에 배런의 역할이 공개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과 월드 리버티의 자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 곳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가 다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하면 당연히 늦겠죠. 투자 시장이 사실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서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자 암호화폐 전략 비축에 서명한 트럼프의 막내 아들이고 트럼프가 만든 암호화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회사의 고문이고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암호화폐 회사들이 당연히 줄을 서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 시장에서 이 코인을 기다리고 있고 향후 주목받은 만큼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당일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 말 그대로 폭등이 나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셨다는 것만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인증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정 댓글에 문자 보내기 링크 아니면 설문 작성 링크를 누르셔서 문자 보내기를 누르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신의루 배런이라고 5글자 정확히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까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작성 링크 누르신 분들도 제일 아래에 설문 답변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신의루 배런이라고 적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런 코인 금액이 굳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10만원 정도만 넣어보셔도 충분한 재미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 일가의 막내인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 담당할 코인, 이건 정말 둘도 없는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루였습니다.